부인하고 만나가지고 막 갈등 관계가 됐는데, 이번에는 또 부인이 큰아들, 둘째 아들하고 이렇게 결탁이 돼가지고 또 막 그냥 삼각관계 막 이렇게 막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죠? 음,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전수가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었고요. 그 다음 장 해주세요. 네. 보웬 시절에는 이렇게 칠판에다 놓고 이런 그림을 이제 그렸던 건데요. 이런 거를 그린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안 하지만, 네, 종이에다 그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이제 보웬은 시작하면은 이야기 나오자마자부터 칠판에다가 가게도 이렇게 그리면서 치료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 장. 보세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남자는 네모, 여자는 동그라미, 그다음에 자녀들을 이렇게 이제 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보면은 1세대, 2세대, 요거는 다 같은 세대예요. 3세대, 4세대 가계도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는 이제 뭐 관계선들이 있어가지고 요거는 cut off. 그죠? 끊어졌다라는 거고 두 줄 그으면 divorce, 이혼이고요. 뭐 이런 거. 지그재그선은 conflict, 갈등이 있다는 거고 이렇게 세 줄 정도 오면은 엄청 intensity of a relationship. 관계가 막 너무 이건 융합의 정도가 되는 거예요. 좋은 관계가 아니라 세 줄 정도 되면 이건 너무 이제 밀착이 돼서 미분화돼. 그러면 여기에는 틀림없이 이제 삼각관계가 만들어지는 이런 거겠고요. 이제 기호는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보실게요. 한번 넘겨주세요. 여러분의 책에도 있는 장표가 이제 나올 거예요. 아,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결혼을 하면요. 남자와 여자를 실선으로 연결해요. 만약에 내연이나 동거 관계면은 그냥 동거, 외도 이런 거는 점선으로 연결해요. 결혼을 했다가 별거가 되면 separation, S 70년에 별거했다. D는 divorce, 이거 이혼한 건 두 줄 거요. 자녀를 그릴 때 밑에다가 실선으로 이렇게 맨 왼쪽부터가 큰아이예요. 그래서 큰아들, 딸 둘 이렇게. 근데 입양이나 위탁일 경우에는 실선이 아니라 요게 점선이 돼요. 그 다음에 이란성 쌍둥이는 이렇게 여기를 연결해주고, 그죠? 음, 일란성 쌍둥이일 때는 이렇게 또 연결해주고, 네, 아주 잘하고 계셔요, 지금 교수님. 네, 임신은 세모, 네, 그 다음에 유산됐을 때는 까맣게 칠하고, 인공유산 낙태일 때는 X표를 치고, 낳는데 죽었을 때는 여기 사망이잖아요, X.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기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간단한 그림만 해도요. 자, 먼저 여기 가운데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한 거예요. 두 줄 거 있죠? 그랬다가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랑 재혼을 했고 부인은 또 재혼을 한 거예요. 근데 먼저 남편과 아내 밑에는 두 아이가 있었고, 그죠? 남자 아들 하나, 딸 하나 여기 있었고 이들을 재혼해서 부인이 데려갔기 때문에 동그라미가 이렇게 쳐 있는 거예요. 지금은 딴 데를 지금 짓고 계셔요. 네, 그거예요. 맞아요.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선을 긋는데 자, 요거는 지금 작아서 잘 안 보이니까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 여기 남자, 여자 여기 두 겹으로 한 게 내담자예요. 그죠? 중심 인물이다라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으로 갈게요. 여기 관계선. 두 줄은 친밀한 관계. 점선은 소원한 관계. 세 줄이 되면 융합, 밀착된 관계. 그러다가 관계가 끊어지면 단절된 관계. 갈등 관계는 지그재그. 그죠? 그래서 그 아랫줄에, 그죠? 결혼하고 위탁이나 입양은 점선이고, 그죠? 자녀들. 네. 여기 이제 이렇게 친밀한 관계일 땐 사이를 두 줄로 그면 되고, 그 옆에 갈등 관계, 이별 또는 단절, 소원한 관계, 융합된 갈등 관계, 그 다음에 친밀한 적대 관계. 이거는 친밀한 거 두 줄 거놓고 거기다 지그재그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애증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별거일 때는 한 줄이에요. S. 그다음에 이운이면 두 줄이 돼요.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뭐 약물남용 이런 거 있는데 거의 우리들이 뭐 이런 거 이렇게까지는 쓰지 않게 돼요. 그죠? 요런 이제 중요한 관계선과 여기 죽었을 때 안에다가 X표 치는 거.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이제 여기 동거일 때는 아까 점선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뭐 레즈비언도 있고 게이도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 M은 marriage인데 LT는 뭐냐면 long-term relationship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동거 내지는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여기 이제 맨 아래 보면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제 자녀가 친자녀일 때는 저- 그냥 실선, 위탁자녀, 입양자녀일 때 선이 다르죠. 임신한 경우, 사사나, 자연유산, 낙태, 쌍둥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쭉 해서 출생 순서에 따라 왼쪽에서 오른쪽이니까 왼쪽이 큰아이, 오른쪽이 막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다음 장 한번 넘겨주세요. 관계선이요. 여러 가지 관계선이 있어요. 여러분의 교재에도 있어요. 다 영어 보시면 아실 수 있죠. 그냥 파지티브, 좋은 관계. 이거는 친한 관계. 이거는 좀 먼 관계. 이거는 애증 관계. focused on. 그러니까 엄마가 뭐 둘째에만 집중한다. 뭐 이런 느낌이죠. sexual abuse, fused. 이거 나쁜 선이에요. 이거 융합. 그다음에 hostile. 이거는 더 나빠요. 융합됐으면서 막 사이도 나빠요. 그다음에 cut off. 아시겠죠? physical abuse. 이거는 폭력이죠. 신체 폭력. hostile directed. 이거는 이제 이렇게 화살표가 있으면 누가 누구에게 했느냐가 표현이 되는 거죠. caretaker는 돌보는 사람. administrator, caretaker는 후견인 같은 거예요. 법적 후견인 같은 거. 이거는 part-time, 이렇게 part-time, 짧게 이렇게 그리면 되고, spiritual connection, emotional abuse, cut off, repaired. 이게 단절이 됐다가 repair 되면 여기다 동그라미 쳐주면 돼요. cut off directed는 이 사람이 이쪽으로 끊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쪽에선 끊지 않지만 한쪽으로 끊었다. focused on negatively. 예, 뭐 이렇게 관계선을 그러니까 보웬의 가족 치료사들은 이렇게 관계선이 중요한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 간의 관계가 어떻다는 것을 관계선을 가지고 이제 더 자세하게 표현을 하는 거죠. 다음 장 한번 넘겨봐 주세요. 요게 그냥 대표적인 가계도인데요. 한번 그냥 보시면서 넘어가죠. 이게 폰다 가족 가계도인데, 이 제인 폰다, 피터 폰다, 헨리 폰다 그 배우 아시죠? 그 가족의 가계도예요. 여기 헨리 폰다가 있죠? 그 아버지예요. 헨리 폰다의 딸이 제인 폰다. 밑에 동그라미 두 겹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가계도는 죄인이 주인공이 돼서 지금 그린 가계도인 거예요. 그 옆에 지금 아니 어딘지 잘못 찍고 계셔요 지금. 여기 헨리 폰다 찾으셨죠? 거기서 오른쪽으로 아래 내려가시면 죄인이 있죠. 죄인 가운데 두 겹으로 된 아니 동그라미 그거 두 죄인 말. 결로 된 거 있어요. 그거. 네, 맞아요. 그 제인. 그다음에 그 옆에 피터. 이게 이제 피터 폰다예요. 그죠? 그런데 이 가계도는요, 배우의 가계도거든요. 결혼 관계가 엄청 복잡해요. 우선 헨리 폰다 한번 찾아보세요. 헨리 폰다 찾으셨죠? 거기서부터 옆으로 여자가 넷이 있잖아요. 이게 다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다 M 다 있죠? 제일 첫째 부인이 M31이기 때문에 마거렛이 첫째 부인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둘째 부인 M50, 셋째 부인 에프데라, 그 다음에 넷째가 셜리. 그죠? 그런데 둘째 부인이 바로 제인과 피터의 엄마예요.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왼쪽에 있는 여자들은 다 지나간 여자 내지는 뭐 그렇고 진짜 제인과 피터의 엄마는 프랜시스 보이죠? 그죠? 올라가셔서 그러니까
자녀가 그 두 남녀 사이에 있으니까 그들이 부모라는 걸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헨리와 프랜시스가 부부고, 프랜시스는 둘째 부인이었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M36이기 때문에 저쪽에 M31이 있잖아요. 마거렛. 그리고 둘째, M36은 36년도에 결혼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 뭐, 셋째 부인, 넷째 부인, 다섯째 부인은 둘째 부인인 이 엄마가 자살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결혼한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 가게들을 들여다보면 이 가게의 역사가 그저 있는 거죠. 죄인, 그 주인공 죄인도 남자가 셋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실선이냐 점선이냐에 따라서 결혼한 사람은 로저와 타움이고 도널드라는 사람은 그냥 애인 관계로 있었던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자녀가 어떻게 있냐면 탐하고 사이에 트로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고 로저하고 사이에서 바네사라는 딸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피터 쪽으로 가보면, 동생 쪽으로 가보면 거기도 여자가 둘이 있어요. 둘 다 결혼한 거고, 브리젯이라는 딸이 이제 있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게 지금 피터 쪽에서 왼쪽으로 쭉 줄이 점선이 가 있죠. 한번 해보세요. 선교사님. 그거 말고요. 그건 아빠하고 선이고, 옆으로, 직선으로 쭉 가면 브리젯이라는 여자하고 만나게 돼요. 이 사람은요, 피터의 애인이었어요. 근데 자살했죠. 그리고 나중에 피터가 수전하고 결혼해가지고 딸의 이름을 자기 옛 애인의 이름을 붙여줬어요. 이런 게 이제 재미있는 사실인 거죠. 브리젯이라고 딸 이름을 붙였잖아요. 이 가계도는 이렇게 결혼 관계가 굉장히 연예인들의 결혼 관계가 복잡했다라는 것이 특징이고 또 하나 자살자가 많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엄마도 자살, 뭐 헨리의 전 부인도 자살, 또 피터의 친구들이 자살, 피터도 권총 자살을 시도했으나 미수로 그쳤다. 뭐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있고 여기 밑에 보면 아이들에게는 엄마의 자살을 알리지 않고 헨리와 장모만 잘내식에 참석하였다. 그날 밤에도 헨리는 무대에 섰다. 배우였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으면 뭘 말해주냐면 지금 뭐냐면 저 프랜시스 둘째 부인이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자살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장례식에 이 아이들이 안 갔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애도 작업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걸 말해주는 제인에게는 중요한 사실인 거죠.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자택에 화재로 많은 재산과 유품이 소실되었다. 이 둘 다가 다 죄인에게는 상실의 경험일 수 있고 애도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아마 이 가계도를 중심으로 해서 되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관계선은 피터와 아버지와의 사이에 점선 소원한 관계, 그거밖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더 이제 관계선이 보완된다면 더 많은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가계도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림을 통해서 이제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2분 내로 강의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 다세대 가계도에 대한 설명, 그것만 읽을게요. 다세대 가계도는 지금 설명한 것과 같은 그런 것인데 3세대, 4세대, 5세대까지 이렇게 이제 막 그려요. 그러면서 가계도에 기록하는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가족 관계, 결혼 관계, 거주지, 병력, 종교, 교육 정도 뭐 이런 것들을 다 쓰고 그다음에 가족에서의 중요한 사건들 아까 그죠? 엄마가 죽었는데 장례식에 못 갔다 뭐 화재가 났다 뭐 이런 것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걸 써줘요. 그래서 이렇게 정보 그들의 관계 유형이 어땠는지 혹시 삼각관계가 있었나 이런 것들을 그냥 이제 보여준단 말이죠. 그걸 보면서 이야기하면서 그리면서 보면서 이제 그 사람 안에 통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공유 중지하셔도 좋아요. 통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나오면서 삼각관계를 끊는다든지 관계를 회복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시도하면서 이렇게 가족 스스로가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서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면서 가족 문제를 추적하고 그리고 현재 가족에서 나오는 문제점을 이제
풀고 이것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헤네 가족 치료의 특징은 역사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도표로 표현함으로 인해서 긴 이야기를 한 장에 짧게 표현한다라는 거고, 이제 하면서 주로 시도하는 그 기법이 탈삼각이라 그래서 아까 결국 뭐예요? 분화되지 못한 사람을 경계를 짓게 만들고 분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분화하는 방법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폭력적인 단절이 아니라, 그죠? 새롭게 하기 위한,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한 노력으로 전화를 한다거나, 편지를 쓴다거나, 방문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 얽힌 관계에서부터 자유로워지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부모에 대해서도 그냥 이해를 하면서 이제 그 중립적인 관계로 이제 되는 것. 이게 이제 치료의 방법이에요. 치료의 과정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다세대 가계도를 그린다. 그걸 통해서 스스로 이제 내가 어떤 관계 속에 잘못 얽혀 있다는 것을 성찰하게 만들고, 그거를 이제 폭력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이제 천천히 시도하면서 경계를 설정하고 스스로 분화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돕는다. 치료의 고울은 분화이니까. 이게 보웬의 가족 치료예요. 자, 오늘 너무 아니, 힘드신데 시간이 초과돼서 그런데 오늘은 그럴 수밖에 좀 없었어요. 앞에 서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정말 30초씩이라도 여러분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너무 늦게까지 붙잡고 있으면 화내실 것 같아서 아쉽지만 그래도 혹시 뭐 그래도